1990년 드러난 민간인 사찰과 2014년 자행된 세월호 유가족 사찰, 방첩사의 전신인 보안사와 기무사가 벌인 희대의 사건들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방첩사가 이런 어두운 과거를 부활시킨 정황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저희가 입수한 2023년 방첩사 내부 문건에는 당시 야권 정치인에 대한 각종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찰하지 않고선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자세히 적혔습니다. 방첩사령부 신원보안실 요원들이 지난 2023년에 작성한 문건입니다. 법무병과 관련 참고보고, 군 내부 문건인데 분석 대상은 당시 민간인이던 최강욱 전 의원입니다. 최 전 의원이 법무관 시절 육사 출신 장성들의 비위 사실을 청와대에 전달해왔다면서 전역한 후에 어떤 법무법인을 세우고 어떤 소송에 관여했는지도 파악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전 의원이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던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군 소속 누구와 만났는지 연도별로 이름, 직책, 기수 등을 손으로 적었습니다. 30명 넘는 법무관들이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최 전 의원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최강욱 라인과 같이 근무했다는 이유로 포함된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만났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또 작성자, 작성 일자, 결제 라인 등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문건 내용을 접한 최 전 의원은 이들과 따로 모임을 하지도 않았고 명단 중 아는 사람도 몇 명 없다고 말했습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첩사가 진위 검증도 안 되는 근거 없는 문건으로 인사에 개입해왔다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특정 성향의 인물을 육군 법무병과에서 배제하려는 목적 아니냐는 겁니다. 12.3 불법 계엄 직후인 지난해 1월 공수처가 방첩사를 압수수색할 때 확보한 이 문건은 내란 특검을 거쳐 국가수사본부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JTBC는 당시 방첩사 신원보안실장에게 이런 문건을 작성한 게 사실인지, 왜 무슨 목적으로 작성했는지 물었지만 죄송하다,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답했습니다. 네, 이처럼 문건에는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한 정보 수집 내용뿐 아니라 최 전 의원과 만나고 연을 맺었다는 군인들의 이름도 담겨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은 문건에 등장하는 군 법무관들을 직접 접촉했습니다. 최 전 의원과 일면식도 없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방첩사가 사찰뿐 아니라 날조까지 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이 문건은 공공연히 방첩사 블랙리스트라 불리웠는데 인사에서 비육사 출신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용도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JTBC는 방첩사 블랙리스트에 오른 법무관 4명과 직접 접촉했습니다. 2019년 모임 멤버로 지목된 수도권 부대 법무실장과 2020년 모임 멤버로 지목된 국방부 간부는 최강욱 전 의원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2018년 모임 멤버로 지목된 지역부대 검찰단장 역시 그런 모임 비슷한 것도 가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모임 여부 등은 조사하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강욱 라인으로 찍은 사람과 2차례 같이 근무했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오른 한 법무관은 명단을 보니 방첩사가 날조까지 한 이유를 알 것 같다고 했습니다. 당시 법무병과를 장악하고 있던 육사 중심 세력과 거리가 멀거나 경쟁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다수 포함된 걸로 보인다는 주장입니다. 최 전 의원도 나를 도구로 이용해 비육사 출신 법무관들을 한 번에 제거하기 위해 만든 문건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방첩사는 문건에 최 전 의원이 현역 시절 참여정부 출범 이후 육사 출신 장군들의 비위를 수집해 청와대 등에 전달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육사 출신 장군들의 문제를 지적한 게 최강욱 블랙리스트를 만든 이유 가운데 하나였던 겁니다. 윤석열 정권이 검찰 정권인 동시에 추악한 사찰 정권이었음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방첩사가 민간인 신분이던 최강욱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작성한 일명 최강욱 리스트가 공개된 것입니다. 이는 전두환의 보안사, 이명박의 국무총리실, 박근혜의 기무사로 이어지던 민간인 사찰의 망령이 윤석열 정권에서 또다시 부활했음을 의미합니다. 추미애 의원실이 공개한 군 내부 문건에는 최강욱의 행보와 소송 관여 현황은 물론 그와 연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분류된 30여 명의 법무관 명단이 이름과 기수별로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특히 추적이 어려운 수기 문서로 작성됐다는 점은
이것이 명백한 불법임을 인지하고 은밀하게 진행된 숙청 리스트임을 자백하는 꼴입니다. 더욱 실수하게 만드는 것은 사찰조차 제대로 못해 리스트에 적힌 인물 대다수가 최강욱과는 일면식도 없는 허위 정보였다는 점입니다. 결국 방첩사는 진위 검증도 안 된 조작 문건으로 군 인사에 개입하며 정권의 눈엣 가시를 쳐내기 위한 칼날을 갈아왔던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하필 군까지 동원해 최강욱을 정조준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김건희 때문입니다. 최강욱은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가장 날카로운 문제를 제기하며 검찰 권력의 약점을 정면으로 타격했던 인물입니다. 윤석열에게 최강욱은 단순한 정치적 반대자가 아니라 검찰 권력의 실체를 꿰뚫고 있는 가장 위험한 대항마였기에 사찰이라는 불법적 수단까지 동원해 제거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런 타락한 권력기관의 운명은 이제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대로 내란 부역의 상징인 방첩사는 78년 만의 역사 속으로 사라질 개편 작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권력은 집중되면 반드시 타락한다는 진리를 방첩사 해체를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방첩사와 똑같은 독점적 권력으로 타락한 또 다른 기관 검찰의 개혁은 어떻습니까? 현재 검찰 개혁의 설계자로 앉아있는 봉욱 민정수석은 겉으로는 개혁을 외치며 속으로는 중수청 이원화라는 꼼수로 검찰 권력의 수명을 연장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뜻을 빙자해 검찰의 기득권을 수호하려는 봉욱식 절충은 개혁의 엔진이 아닌 브레이크일 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봉욱의 유약한 타협이 아니라 최강욱식 직진 개혁입니다. 검찰 권력의 실체를 목도하고 그들의 반격을 온몸으로 견뎌낸 최강욱이야말로 검찰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면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적임자입니다. 검찰 권력은 부드럽게 대하면 뒤에서 칼을 갈아 다시 독재의 길을 엽니다. 최강욱 리스트로 확인된 사찰 정권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방첩사 해체를 넘어 검찰 개혁을 껍데기가 아닌 실체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예상치 못한 소식에 사이다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는데요. 그 사람들의 속내는 어차피가 합치지 않아도 6월 지방선거에서 충분히 민주당이 이길 수 있는데 왜 우리 파일을 갖다가 나눠주려고 하느냐. 그거면은 저는 차라리 좋겠어요. 그거는 선거 승리를 전제로 어차피 방법론의 차이기 때문에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8월 달에 벌어질 전당대회를 염두에 두고 당내 권력 투쟁이 시작된 것 같다는 이게 걱정인 거예요. 이게 그 텔레그램 문자를 보면서 제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고.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또 다른 음모론일 수 있는데 이런 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왜 저러는 거냐 도대체.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실 분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저러는 거냐. 그리고 왜 말이 쓱 이렇게 바뀌는 거냐 근거들이.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해석은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그거밖에 없어요. 이제 1인 1표제 때 한번 시끄러웠잖아요. 1인 1표제. 1인 1표제 때도 뭐라 그랬냐면 1인 1표제에 반대하는 건 아니다. 지금 하지 말고 이번 당대표 뽑는 거 다음에 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비슷해 지금 로직이. 그죠? 그거는 1인 1표제라고 하는 것이 정청래를 위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전제가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합당도 이대로 놔두면 정청래의 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거 승리도 합당 이후에 이루어지게 되면 또 정청래의 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싫을 수 있는 거죠. 정청래 당대표에 도전해서 다음 당권을 가지고 다투고 싶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상황이 당권을 염두에 두면 그게 싫기 때문에 일단은 정청래 대표가 던진 공에 대해서 최대한 화살을 쏴야 돼요. 그래야지 공에 바람이 빠진다고.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와 진짜 황당한 음모론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근거가 무너져버린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음모론을 퍼뜨린다는 거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거든요. 현역 의원들은 특히. 앞으로 의원들 나오면 물어보십시오. 다 앉혀놓고 이게 정청래 당대표가 대통령 뜻을 지금 저버리고 이렇게 이상한 플레이 한 거라고 생각하느냐. 한 명도 그렇다고 얘기 못할걸? 그건 제가 장담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얘기가 이렇게 계속 나오고 또 이제 불꽃을 저쪽으로 던지고 심지어는 그 얘기도 했어요. 정청래하고 조국하고 손을 잡으면 잡아서 합당을 하면 조국혁 신당 당원들이 돌아가지고 다 정청래를 지지하기 때문에 정청래 당권 획득에 유리해진다라는 말도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거에 이제 반발하는 쪽에서는 정청래는 원래 조국혁 신당 사람이니까 최강욱하고 손잡고 글로 가라. 간첩들끼리. 그래서 제가 그렇게 반론을 했어. 정청래는 날 징계한 사람인데 내가 왜 손잡고 거기로 가냐. 지금 수사 기소 분리 논란이 있는데 지금 특사경에 대해서 지휘권을 검사에게 이 특사경은 남겨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도 있고 이걸 왜 예외로 하냐.
각 특사경에 대한 지휘권은 관련 기관장이나 아니면 관련 부처청에다가 맡기면 되지 않냐, 공무원 조직의 책임자에게. 요 논란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뭐 법무부는 어쨌든 이거는 비전문가들이 수사를 하는 거니까 네네. 검찰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좀 생각이 죄송하긴 한데, 수사 경찰관이 경찰도 어차피 비전문 그런 식의 시각이면 비전문가이긴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면 일반 모든 형사법 위반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경찰이 수사를 맡은 경찰일 뿐이지 그 수사 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죠? 네네. 뭐 교통경찰 하다가 수사도 하고 막 그러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다른 부처에 예를 들면 지식재단처도 그렇고 뭐 여러 군데 있는데 환경 관련된 지방 정부들도 있고, 그 사람들도 어차피 권한이 부여되면 그 부분을 어쨌든 숙지를 해가지고 교육을 받든지 숙지를 해서 수사를 하게 되면 경찰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근데 왜 구조적으로 그건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행정기관의 행정작용하고 수사는 사법작용입니다. 수사라고 하는 사법작용은 궁극적으로 목적이 기소해서 처벌하는 겁니다. 그런 행정청의 행정작용, 조사작용, 조사는 좀 내용이 그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기소를 목적으로 하려고 하면 조사 단계에서부터 수사를 한다고 하면은 증거를 적법하게 수집해갖고 그 적법한 증거 능력을 갖춘 증거를 갖고 기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초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어떤 지휘를 받지 않게 되면 또는 조언을 받지 않게 되면은 증거 수집 단계부터 문제가 되고요. 또 법률 구성에서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대개 뭐 자본시장 범죄라든가 또는 뭐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로 법률적 구성이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뭐 해당 그 사경에서도 요청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법 경찰하고 검사의 관계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검사라고 해서 뭐 자본시장 전문가는 아닌 거고 네네. 그걸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면 이제 전문가가 되는 건데, 그 사법 경찰을 하고 검사 관계하고 예를 들면 지식재단처의 영업비밀이나 특허 뭐 이런 거를 조사하는 특별사법경찰하고 검사하고 관계가 왜 다르죠? 일반 사법경찰관들은 기본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게 일상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일상적으로 저기 그 해당되는 부분은 그런 대개는 25명이. 그게 다른 행정적인 업무와 같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범죄의 단서를 잡는 거 아니 저기 그것만 전담하고 전담하는 많지 않습니다. 특별사법경찰이 지정이 되면 그것만 해요. 네, 전담하고 있습니다. 네. 네, 수사만 전담하고 원래 전담해요. 지방정부도 마찬가지. 환경 담당 특별사법경찰 그러면 그것만 해요. 근데 수사관들이요,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관들은 계속 수사만 하지만 특별사법경찰관들이 그 직위에서 왔다 갔다 진급하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일정 기간 근무하다가 딴 데로 갑니다. 대개는요. 뭐 그러긴 한데 경찰도 굳이 따지면 교통경찰하다가 경비경찰하다가 정보경찰하다가 왔다 갔다 해요. 물론 잘 안 하죠. 전문성을 보장해 주려고. 근데 그건 논리적인 얘기는 아닌데 현실이 그렇다는 것 뿐이죠. 근데 근속 연한이 짧다는 것은 굉장히 그 수사 능력의 제한을 정도 그런 차이가 있다. 네. 어쨌든 이거는 지금 검경 수사권 분리와 관계에 대해서 꽤 복잡한 논쟁거리여서 네. 그냥 이 정도 하고, 요 수사 특사경에 대한 지휘 권한을 검찰에 줄 건지, 검찰은 통제는 하니까 뭐 영장 청구하면 영장에 대해서, 만약에 인지 수사에 대해서 통제가 필요하면 뭐 보고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예를 들면 금감원 같은 경우는 인지 수사를 못하게 해놨다면서요. 그건 더 문제죠. 금감원은 금융위? 네, 금융위입니다. 금융위에서 이 상황을 파악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금감원하고 관계가 조금 뭐 미묘하긴 합니다만, 네. 어쨌든 거기 감독기관, 네, 맞습니다. 감독기관인가 상위기관인가? 네, 지도 감독 상위기관입니다. 감독기관인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금감원의 고유 사무에 관해서 형사처벌법 조항 위반이면 수사를 하죠. 지정된 특별사법경찰관이 있죠. 네, 있습니다. 있는데 네, 인지를 못하게 해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럼 인지를 못하게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 검찰에 보고해가지고 검찰이 인지해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아니면
검찰이 지금, 인지하면 지금도 인지를 하면 조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조사를 한 뭐 후에 인지를 못하게 돼 있다던데 승인을 받아라 그랬던가? 네, 이거 약간 다른 차원. 인진을 해서 조사를 하는데 그걸 이제 증선 위에 올려서 거기서 검찰로 보내면 그 검찰에서 다시 지휘를 받아서 내려오는. 그 인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네네, 그런 절차 흐름이고요. 아예 그건 말고 그냥 인지를 해갖고 조사해서 바로 수사로 갈 수 있게 거치지 근데 않고. 왜 인지를 못하게 했어요?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감원은 이제 민간인 조직이니까 15년 8월에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국회에서 논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 특사경이라는 제도를 이제 처음으로 민간한테 주는데 그럴 때 이제 공권력의 남용이라든지 국민 법감정 이런 걸 생각해서 이걸 어떻게 설계해야 될 거냐. 그러면서 조금 그런 측면에서 요 인지수사권 자체로 하는 거 그거는 살짝 조정을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특별사법경찰 도입 취지는 검사나 경찰이 이 수사를 다 감당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해당 분야는 특수한 전문성이 있는 분야라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또는 어쨌든 민간 기구에게 조사나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그 법 절차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전문적으로 하기 위한 제도잖아, 그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걸 왜 예를 들면 우리 사회에 우리가 형벌 조항을 최대한 이제 없애는 작업을 곧 할 거잖아요. 그 부당한 형벌 조항을 최대한 없애고 정말로 형사처벌을 가해야 될 주요한 조항들을 위반한 범죄 행위가 있다면, 범법 행위가 있다면 그거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사실은 현행범 체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론적으로. 그죠? 예, 현행범 체포할 수 있습니다. 현행범이라면. 네. 근데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기관 공무원 또는 그 승인받은 금감원 같은 전문적 단체, 공무를 위임받은 단체니까 사실은 공무기관이죠. 그런 데서 법이 위반된 거를 조사를 해서 불법을 교정하는 거를 굳이 검사만이 승인할 수 있다.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 잘못된 거는 고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어쨌든 민간인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에게 그 수사권이라고 그런 것은 궁극적으로 강제 수사를 동반할 수밖에 없고 네. 그다음에 금감원 같은 경우는 영장 없이 또 수사할 수 있습니다. 계좌 추적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많은 권한이 있는데 그 수사권을 좀 신중하게 행사해야 되고 특히 금감원이만 수사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그 외부에 알려지게 됐을 때 일반 자본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하는 그런 취지들이 있습니다. 금감원이 그 권한을 남용하거나 아니면 웬만하면 덮어서 넘어갈 일을 마구 들쑤셔가지고 범법 행위를 찾아낸다. 그럴 거면 불안해질 수 있다. 그런 비슷한 취지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증권선물위원회 의결과 그 선물위원장의 아니 법을 누구든 다 지켜야지 그거를 적당히 덮어놨다가 지금도 그 패스트트랙 제도가 있습니다. 아무나라도 불법은 교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민간이 나서 갖고서 직접적인 어쨌든 그 통제는 적절히 하겠죠. 예를 들면 그 강제 수사는 당연히 검사만 할 수 있고 승인해야 되니까 검사가 영장 청구를 해줘야 되니까 신청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강제 수사의 강제력 행사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제 통제 시스템이 계속 유지될 거고. 그래서 건강보험공단 어디 계세요? 건강보험공단은 복지부 소관이죠. 지금 건강보험공단도 이게 사무장 병원이니 이거 보험 사기치고 예를 들면 부당하게 범법 행위에 범죄에 해당되는 부당 행위를 하는 경우들에 대해서 수사를 해서 교정을 하려니까 일단 인력도 없고 경찰에 맡기면 잘 대주지도 않고 바쁘다 그러고. 현재 수사 대상이 불법으로 개설한 사무장 병원, 면허 대여 약국이 대상이고요. 두 가지만. 예, 불법 개설에 대해서만 사기나 이런 건 안 하고. 예를 들면 청구에 대한 건 별도로 행정조사로. 치료도 안 해놓고 치료한 척하고 이런 거는 못 하고. 그거는 행정조사로 부당 청구에 대한 건 별도의 트랙으로 관리하고. 그건 수사는 안 하고. 네네, 그건 수사의 범위는 아닙니다. 그건 일종의 사기 행위니까 그죠? 네, 불법 개설 기관에 대한 수사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만.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수사권을 특별사법경찰권 인정할 거냐 말 거냐 제가 저번에 업무 보고 받을 때 이건 해주자고 했는데 이것도 지금 일종의 민간기구니까
특별사법경찰권을 주면 안 된다. 뭐 법무부에서 반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정책적인 결정 문제이기 때문에요. 다만 이제 수사 역량이라든가 특히 증거 수집의 방법들을 지금 아신 바와 같이 됐다고 교육 열심히 그런 시키면 것만 되지 않을까요? 집중적으로 교육 보완된다고 하면은 충분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육은 당연히 시켜야 되고 그러면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을 지정하는 건 별 문제가 없어 보이고 그러면 네, 현재는 그 두 가지에 한정한다고 하니까 네, 두 가지의 한정. 저는 그 보험료를 서류 조작해가지고 가짜로 청구하고 이런 물론 사기 행위에 해당되는데 그죠? 네네. 그 처벌 조항이 별도로 없으니까 네. 사실 그런 것도 건보공단에 조사권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부당 청구에 대해서는 당연히 건보공단이 행정조사를 하고 행정조사로 적정한 수사는 처분을 못 하잖아요. 하고 있고요. 현재 강제로 조사를 못 한다 그 말이에요. 네, 일정한 네. 정해진 거 외에는. 어쨌든 그건 좀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 급한 게 그 두 가지 정도다. 네, 그렇습니다. 그 불법 개설 기관들이 굉장히 부당 청구를 많이 해서 국민들 건강에도 악영향을 그렇죠. 미치고 또 부당 청구한 부분들도 보험 재정을 갉아먹잖아요. 징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예, 그런 면에서는 필요하다. 그럼 건보공단에 인정해 주는 거는 그러면 저번에 지시한 내용도 있고 하니까 하고 인터넷 진흥은